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라는 김진우입니다. 회계 개념과 순환 과정의 첫 번째 단원, 회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지난 시간 저희는 회계 기본 개념 내용 중 부기와 회계, 그리고 회계 분류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정하는 재무제표, 그리고 회계 기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사실은 이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도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서두에 시작하는 시점에서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회계의 기본 과정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우리가 학습할 회계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배경으로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 회계 기본 과정은 재무제표에 비해서는 조금 관심을 덜 가지셔도 괜찮긴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뒤쪽에서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기업회 기준이 정하는 재무제표, 그리고 회계 기본 과정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재무제표라는 걸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 그리고 한국채택국제기업회계 기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 기준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기업이 회계를 할 때 어떤 조건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고요. 한국채택국제기업 기준이라고 하는 건 국제적으로 통용된 사용하고 있는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에 맞춰서 한국에 맞춰서 변형해 놓은 것이 한국채택 국제기업회 기준인데, 결과부터 말하자면 그 상장회사나 금융기관들은 한국채택 국제기업회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작은 중소기업들이나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업들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사용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계학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일반 기업회 기준에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한국채택국제기업회 기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영어를 싫어해요. 영어만 나오면 지금처럼 발음이 꼬여요. 네, 그래서 웬만한 영어 나오면 저는 안 읽을 때도 많습니다. 영어 울렁증이, 영어 너무 싫어. 한국 채택 국제 기업 기준, 성공했다. KIFRS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반 기업 기준과 IFRS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을 건데, 저희도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내용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한국채택국제기준 이 부분은 별로 친하게 지내진 않을 겁니다. 저희가 학습하는 회계 기본적인 내용, 회계 원리는 일반적 기업 기준, 저는 얘 좋아합니다. 영실에서 일반 기업 기준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상장회사나 금융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보편적인 회사들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장회사나 금융회사의 경우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수로 이 한국채택국제기업기준에 맞춰서 회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장회사나 금융회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 기업의 기준을 적용, 우리 회사는 일반 기업의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인데 상장회사나 금융회사가 아닌데 이거 안 할 거야. 우리 회사는 얘를 할 거다 라고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장회사나 금융회사가 저처럼 영어 울렁증 때문에 한국 채택 국제기업 기준을 멀리하고 일반 기업 기준을 사용한다.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회계원리라는 과목 학습을 통해서 기본적인 자격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 GAAP, 네, 이 일반 기업 기준에 맞춰서 시험 준비를 하는 과목이 있고요. KIFRS 한국채택 국제기업 기준에 따라서 준비하는 시험 과목이 있는데, 보편적인 한국세무사에서 주관하는 전산 세무회계 시험이나 한국 공인회계사회에서 주관하는 FAT, TET의 AT 자격 시험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따르고 있고요. 3일 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공인시험인 회계관리시험이나 재경관리사 자격시험은 KIFRS, 조금 자연스러웠나요? 네.
발음이 잘 안 읽는데 이 시험은 한국채택 국제기업비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다가 아니라 기본은 똑같은데 조금 차이가 표현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의 기준을 잘하면 네, 저희가 지금 이 회계를 잘하면 얘도 잘한다. 네, 우리는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GAAP 앞으로 이 발음은 이 내용은 읽을 일이 없을 겁니다. 일반 기업 비준이나 한국 채택 국제 기업 비준은 그냥 눈으로만 봐두시면 되고 암기하시거나 담아두실, 네, 기억해 두실 내용은 아닙니다. 자, 실질적인 이번 시간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일반 기업 비준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업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정리를 해서 외부에 보여질 때 재무제표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재무제표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2가지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먼저이긴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학습을 하시면서 이 재무제표 5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학습을 할 건데 사전에 이런 종류가 있다 정도는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특징 살펴보죠. 재무상태표는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라는 걸 나타냅니다. 재무 상태, 이 재무 상태라는 말을 처음 회개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1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재무 상태는 크게 3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자본이 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런 게 있는데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돈입니다. 회사가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냐. 그게 재무 상태입니다. 즉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바로 재무 상태표인데요. 여러분들이 재무 상태, 이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재무 상태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상태는 모양입니다. 얼마가 있는지, 많은지, 작은지 이걸 표로 만든 게 상태표인데 그럼 뭐에 대한 표냐? 재무 상태에 대한 표다. 그럼 재무가 뭐냐? 쉽습니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재물요. 재물이 뭐예요? 돈이죠. 회사가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해 놓은 표가 바로 재무상태표라는 거고요. 그 재무상태표에 돈이라는 것을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한 번만 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상태, 돈 상태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다? 재무상태표다.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재물상태표다. 네, 우리는 재물상태표인데 재물도 너무 돈만 받기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로 표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중요한 건 이 재무상태표는요.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시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게 재무상태표고요. 손익계산서는 조금 다르죠. 경영성과를 나타냅니다.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 이게 경영성과인데 여기는 수익과 비용이 들어가네요. 수익 비용은 쉽지 않습니까? 돈을 벌었다. 그게 뭐라고요? 수익. 돈을 쓴 게 뭐라고요? 비용이라고요.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업이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재무상태표라면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었는지 이걸 정리해 놓은 게 경영성과고 그게 손익계산서라는 건데 재무상태표와 달리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 가장 큰 차이점은 일정 시점이냐, 일정 기간이냐의 차이로 보시면 되고요. 자본변동표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뒤쪽 설명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 자본 구성 항목의 기초 및 기말 잔액과 회계기간의 변화를 표시한다? 의미 없습니다. 뭘 기억하시냐?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 자본은 기업의 실질적인 자산 형태인데 자본에 대한 변동, 자본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자본이 변한대요. 자본이 변하는 걸 정리해 놓은 표가 자본 변동표입니다. 현금흐름표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중요하다.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기업의 돈이 어떻게 변했는지, 실질적인 현금이 어떻게 증감했는지 나타내는 표가 현금 흐름표예요. 다시 한 번 더. 일정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재물의 상태에 나타내는 표가 재무상태표다. 일정 기간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가 손익계산서다. 자본의 변동은 자본 변동표, 현금의 흐름은 현금 흐름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주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석은 재무제표, 기본적인 재무제표 네 가지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가 있는데 여기에 담기지 못하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나 추가적인 정보를 정리해 놓은 그걸 우리는 주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순서대로 학습을 할 건데 앞으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손익계산부터 먼저 정리를, 그리고 향후에 나머지 재무제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만나볼 텐데 일단 지금은 재무제표라는 게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성적표다. 결과물이다. 그 결과물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 이름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정리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제가 감사할 것 같다. 땡큐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잘 따라오고 계시니까 설명을 잘 듣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하나만 추가로 이렇게 살짝 살포시 한번 내용을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항목이 있을 때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요. 나머지는 다 일정 기간에 대한 내용을 가집니다. 일정 시점과 일정 기간의 차이가 뭐냐면 일정 기간은 1월 1일부터 출발이죠. 기초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라는 회계 기간, 이 기간 안에 어떤 변동 내용을 결과물을, 과정을 정리하는 게 일정 기간이라고 한다면 일정 시점은요. 기초와 기말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재무상태표는 기초, 이 펜이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이거 내 돈 내산인데 제가 제 돈 주고 산 건데 좀 이렇게 이 비싼 걸 샀어야 되나? 네, 이걸 많이 비싼 걸 사지 않았더니 글씨가 잘 안 써져요. 기초와 기말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1년에 두 번을 작성합니다. 기초, 기말. 반면에 손익계산서나 자본변동표나 현금흐름표는 1월 1일 기초에서 12월 30일 이 사이의 변화 내역을 하나로 정리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재무상태표는 1년에 두 번, 기초기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반면에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하나만 작성이 되는데 우리가 재무상태표처럼 기초와 기초 현재 그리고 기말 현재 딱 기초 그리고 딱 기말 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걸 정태적 보고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지, 기초정지, 기말정지 이게 정태적이고요. 반면에 손익계산서나 자본변동표나 현금흐름표는 기초에서 기말까지 전체적인 흐름이 정리가 된다. 그 전체의 흐름을 우리는 동태적 보고서라고 합니다. 어려우세요? 정태적 보고서나 동태적 보고서라는 말이 어려우시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안 해도 되고, 자, 일정 기간, 일정 시점, 얘도 안 해도 됩니다. 네. 욕심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기업의 기준이 정하는 재무제표에 다섯 가지가 있구나. 딱 요 정도만, 여기까지만 정리하셔도 완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알겠다라고 한다면 일정 기간과 일정 시점, 물론 우리가 뒤에 학습하겠지만, 네. 조금 더 간다라고, 조금 더 욕심 생긴다라고 한다면 정태적과 동태적, 이게 순서도 놓고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이다. 재무상태표만 정태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재무제표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정태적, 통태적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태적 보고서와 동태적 보고서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웹툰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웹툰을 보고 얘가 더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필요하다면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무제표가 5가지가 있고요. 그 5가지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이 재무제표 종류에 대한 세부적인 특징은 참고하시고 일단 얘기 드렸듯이 오늘의 이번 시간에 궁극적인 목적은 재무제표 5가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내용 정도만 정리하셔도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OX 한번 살펴보고 있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첫 번째 일정 시점. 재무상태 1번, 2번은 빈고죠. 맞는 말이죠. 네, 맞습니까? 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기초와 기말의 자산, 부채, 자본의 기본적인 정보를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동태적 보고서 아닙니다. 동태적이 아니라 기초, 멈춰있는 정지한 시점, 기말, 멈춰진 정지한 시점 따라서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상태표는 동태적 보고서가 아니라 정태적 보고서에 해당합니다. 기본 내용은 챙겨주시고 넘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추가적인 기업이 경영 활동에 대한 경영 결과물의 경영 성과를 외부에 보고하는 바로 이 재무보고라고 하는 것에 4가지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은 얼마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외부에 보고를 해야 된다.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에 돈이 얼마 있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재무 보고에 대한 4가지 목적이다. 첫째, 투자자나 채권자, 의사결정권자들이죠. 정부 이용자들이잖아요. 이들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미래 현금, 앞으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 자본 변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경영자가 수탁 책임 평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공통점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재무보고라는 목적은 회계 목적과 똑같습니다. 회계라는 게 기업에 대한 경영 정보를, 경영 성과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그걸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다만 눈에 들어오는 건 이건 있네요.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보면 기업의 오너, 회장님, 회장님이 일 못하면 주주들이 회장을 해임 건의안 이런 거 하잖아요. 자르겠다고, 다른 사람 시키겠다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그 판단의 기준, 그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 기업의 그이 회계적인 흐름, 이 부분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 얘기를 시작하면 뭐 1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 얘기들은 저희가 앞으로 수업하면서 제가 조금씩 잘라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면 네, 댓글로 말해. 네, 그 기업의 회계 이야기 좀 해달라. 이 시점에서 얘기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지난번에 얘기해준다는 거 왜 말을 안 해주냐.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눈치껏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라는 4가지 목적, 기본적인 내용 나와 있는데 얘기 드렸어요. 안 외우셔도 된다. 그냥 눈으로만 살펴보는 걸로 하고 넘어갈 건데, 공통적이다라고 한다면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내부가 되건 외부가 되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재무보고의 기본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리를 이 긴 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는 회계 처리를 할 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다. 회계는 일정한 가정하에 기업이 이럴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실체, 계속기업, 그리고 기간별 보고 과정 이 3가지가 있는데 보통 회계 관련 자격 시험에는 깊이 있게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보통 이제 대학에서 학교에서 회계 관련 학습을 할 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긴 합니다.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 즉 회계 처리할 때는 기업 실체가 어떻다는 가정하에 계속 기업이 어떻다라는 가정하에 기간별 보고가 어떻다라는 가정하에 회계 처리를 한다라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보실 내용은 기업 실체입니다. 기업은
그 기업 자체에 대한 소유주, 그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업은 소유주와 다르다. 회사돈과 소유주돈은 다르다라는 거죠. 네, 기업주와 별개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같지 않다라는 전제 조건이 바로 기업 실체 가정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있을 때 하나의 회계 단위 관점에서, 즉 우리 회계 단위가 장소적인 범위인데 하나의 장소적인 범위를 하나의 회계 단위로 보고 하나의 주체로 보고 회계 정리를 해야 된다. 하나의 주체로 보고 재무 정보를 측정하고 보고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소유주와 회계 단위는 별개로 인식을 하고 기업 실체가 따로 존재한다라는 가정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최종적인 이겁니다. 회계 처리는 주주나 기업주 이런 입장이 아니라 기업 실체 입장에서 저희가 굉장히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회계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 도대체 회계라는 게 무엇에 대해서 하느냐? 그걸 우리는 기업체,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회계 처리는 기업 자체에 대한 걸 정리하는 거지 기업 자체가 아닌 그 옆에 있는 소유주나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정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외운다기보다 살짝 생각을 하면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러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기업 실체의 과정, 즉 말 그대로 기업은 그 기업 자체로서 존중받고 그 기업 자체에 대한 회계 정보를 정리하는 경영 정보를 정리하는 게 회계다. 결론은 기업 자체와 소유주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걸로 별개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가정, 기업 실체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기업 가정인데 이건 제가 이미 얘기 드렸습니다. 진짜인데? 못 믿겠습니까? 전 얘기 드렸는데 저희 그 회계 단위 장소적 범위 말고요. 기간적 범위를 이야기하면서 회계 연도죠. 무슨 이야기했냐면 전기, 단기, 차기. 뭐라고 했어요? 전기와 단기와 차기를 구분하는 이유는 전기의 내용을 단기로, 단기의 내용을 차기로 뭘 시킨다고요? 이월시킨다고요. 그래서 그 정보들은 전부 다 뭐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게 일반인 기업의 특성이 오래 경영을 하고 오래 영업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가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 기업이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일반적인 보편적인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 할 것이다. 기업이 1년하고 문 닫는다, 2년하고 문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계속 할 거다라는 가정하에 회계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전기가 있고 단기가 있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월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뭐가 가능한 거다? 비교가 가능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 그 경영 활동을 청산하거나 저희 그 경상도 표준말에 그런 말 있습니다. 때리치운다. 막 고마 쉐리 막 때리치라. 네, 죄송합니다. 그만한다. 네. 조금 더 가면 그 마산 이쪽 가면 막실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막실한다. 네, 그만한다. 저희, 저희 동네는 고마 쉐리만 때리치라 이런 거죠. 네, 기업 경영 활동을 청산하거나 미안합니다. 네, 저희 지역감 되는 거 아닙니다. 고향이 좋아서 청산하다 그만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이 있지 않다. 기업은 계속 경영을 한다. 네. 이 가정하에서 회계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내용 연수를 20년 동안 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감가상각.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뭘 해? 계속 기업의 가정이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건물을 샀는데 기업이 이게 오래 쓰고 말 거다. 그게 아니라 그럼 이 건물을 20년 동안 사용한다라는 가정하에서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게 20년 쓸 거다라고 한다면 이 건물을 20년도 계속 관리를 한다라는 가정이다. 뭐 대표적인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고 하고요. 자산의 가치를 역사적 원가에 따라 평가한다. 이런 건 그냥 듣고 흘려요. 뭐 이 눈으로 볼 필요성도 없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얘기 드렸잖아요. 회계 기본 과정은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뒤쪽에서 한 번 더 학습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이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기업 실체 과정 보셨고
계속기업의 과정 보셨어요. 마지막은 기간별 보고의 과정입니다. 이것도 계속기업의 과정과 연결되는 겁니다. 회계 기간, 회계 연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진짜인데요. 어,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 무슨 내용이냐면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이 있다. 기업을 길게 할 겁니다. 몇 년 할 건데 그 몇 년 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그게 회계 기간이잖아요. 딱 잘라서 요만큼의 성과를 비교하겠다. 그 기간에 맞춰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한다. 회계기간 회계연도 아닙니까? 6개월이나 1년을 많이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기업이 경영활동에 영업이 시작하는 날부터 장사 준비 요땅한 그날부터 폐업하는 날까지 전체를 회계 정보를 정리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임의적으로 나눈다. 그게 6개월인 1년인데 보편적으로는 1년을 많이 사용한다. 시작, 기초, 끝나는 그 기말. 이게 단기가 되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재무 제표를 작성한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어요. 기업이 단기 순이익. 자, 좀 한번 혼나니까 글 좀 잘 써지는데. 네. 기업이 단기순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순수한 이익입니다. 얼마를 벌었냐, 얼마 이익이 생겼냐라는 건데 기간이 없으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단기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단기가 바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한 주기를 말하는데 기초에서 기말까지 이게 보편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럼 단기순이익은 기초에서 기말까지 발생한 1년 동안 발생한 단기순이익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기본적인 재무제표 작성된 결과 혹은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 건 기말에 결산 정리라는 걸 한 회계 공부를 하면서 사실 어려워하는 몇 가지 내용 중에 결산 정리 사항을 많이 힘들어하긴 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잖아요. 회계가 어렵다는 건 제가 다 해결해 줍니다. 저를 믿고 믿으시면 됩니다. 네,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 줄로 세우면 네, 그 울산에서 네, 최소한 서울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대전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회계를 어려워서 회계를 다 포기했는데 회계에 취미를 붙인 사람을 줄을 세우면 울산에서 대전까지 정도는 줄을 세울 수 있다는 네, 근거 없죠? 네, 뭐 확인할 방법 없잖아요. 좀 그렇게 일단 얘기는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도 네, 대전 줄 계속 쓰면 저 서울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줄 서주셔야 돼요. 기간별 보고의 과정에서 연결되는 내용은 회계연도는 회계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대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틀린 말이죠. 네,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간별 보고 과정 회계 전체 기업 경영 전체 기간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이게 보고될 때 재무제표가 작성될 때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1년 단위 1년 주기로 잘라서 작성하셔야 된다. 다만 다른 회사는 다 1년 할 때, 우리 회사만, 우리 대표님이 특이해요. 우리는 6개월 단위로 합니다. 그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외부에서 볼 때는 똑같은 단기순위 금액인데 얘는 6개월짜리고 얘는 1년짜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6개월짜리인지 1년짜리인지 판단 잘 안 하고 보면 6개월짜리는 금액이 작겠죠. 그래서 보편적인 공통적인 기준 대부분 다 1년을 주기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정에 관련된 기출문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 성적표인 재무제표는 재물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라는 5가지가 포함되는 재무제표는 딱 힘들다 그죠? 일정한 기본 가정하에 3가지 전제 조건 하에 작성된다. 그게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기업은 첫째, 기업 실체, 기업주와 기업은 서로 다르다. 우리는 기업체에 대한 걸 한다. 기업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일정 기간을 단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관련 없는 거 답은 4번입니다. 기본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종류가 있다 정도, 즉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정도 문제까지는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욕심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 문제만 풀어낼 수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회계 기본적인 과정, 기업 실체, 계속 기업, 기간별 보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놓은 참 착한 웹툰입니다. 필요하면 내용 정리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회계를 앞으로는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하시고 나면 기회가 된다면 전산 회계 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건데 말 그대로 전산 회계 정보 시스템은 기업이 가진 회계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걸 전산적으로 PC를 통해서 정리하고 처리하는 걸 전산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예전에는 수기 네, 손으로 많이 했다면 지금은 당연히 전산입니다. 전산회계가 되고요. 현재는 그냥 전산회계 아닙니다. 하나 붙어야 AI 회계 처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AI가 대신 해주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AI가 대신 해주면 난 할 필요 없나? 그렇지 않으면 다 해주는데? 그건 아니고요. AI가 대신 해준다 하더라도 그 AI가 처리해 놓은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과거보다 회계 처리하는 게 편합니다. 빠릅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 흔히 말하는 거짓말하는 AI를 찾아서 이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가 된다면 깊이 있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된다면 그 정도 업무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최근에는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런 거죠. 일 잘한다? 뭐가 일 잘하는 거죠? 업무 처리가 효율적이다? 과연 어떤 게 업무 처리가 효율적인 겁니까? 차이가 뭐냐면 이런 거죠. AI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를 활용하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네, 회계 처리도 AI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AI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회계 제 수업에 AI 활용 접목 많이 합니다. 보시면 전 하고 있죠. AI 웹툰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실무 프로세스 쪽에 학습을 하신다면 AI에 대한 내용은 보여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회계에 대한 기본 개념에서 일반 기업 기준에 대한 재무제표 종류 5가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살펴보셨고 회계 처리라는 기본적인 과정에 대해서 3가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내용은 정리 하시길 당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학습한 회계 기본 개념에 대한 연습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문항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에 나오시는 평가 문제, 교환 나와 있는 평가 문제 풀이를 할 건데 다만 부탁을 드리자면 그냥 풀이를 듣는 게 아니라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네, 수업하기 전에 회계 기본 개념에 대한 연습 문제 반드시 풀어보시고 문제에 대한 내용을 모르겠다 그러면 앞쪽에 이론 내용 정리를 한번 학습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다시 보더라도 반드시 평가 문제 풀어 놓은 상태에서 다음 시간 학습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 연습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학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